최순실 씨가 갖고 있는 생각을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최순실 씨가 최근에 세계일보를 통해 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아, 네. 그 워딩이 뭐냐면은 나라만 생각하는 분이 혼자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서 너무 가슴 아프다. 대통령은 훌륭한 분이고 나라만 위하는 분인데 그런 분에게 심적으로 무리를 끼쳐 사과드리고 싶다. 정말 잘못된 일이다.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 이게 박근혜 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본인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이게 상황이 지금. 나라만 생각하는 사람인데 혼자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서 너무 가슴 아프고. 그리고 죄송하다는 게 박근혜한테 죄송하단 말이지 국민한테 죄송하다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나는 훌륭한 사람이고 나라만 위하는 사람인데 그런 나에게 심적으로 뭐 이런 개념인데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지금 박근혜와 최순실의 관계는 종교적 관계라고 지금 사실상 굳어진 상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는 게 심리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은 전에 왜 최태민의 무슨 뭐 영빨, 최순실의 영빨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통틀어서 사이비 종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들이 최태민이 1대 교주고 2대 교주가 최순실이면 그들이 대단한 어떤 영험한 능력으로 박근혜를 지배했을 것이다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사실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들은 내가 영빨을 갖고 있다고 자기들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남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일종의 거짓말인 거잖아요. 근데 그걸 믿는 사람은 저 사람이 진짜로 영빨을 갖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맹목적으로 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영빨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를 영험한 거를 막 보여주면서 믿게 만들고 결국에는 그 종교를 믿는 사람이 맹목적으로 추종하게 되는 관계로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태민이 박근혜에게 접근할 때 돌아가신 네 엄마 유경수 여사가 너를 잘 보살펴달라고 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발전하냐면은 유경수 여사의 영빨을 갖고 있는 애가 바로 최순실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최순실의 몸을 빌려서 유경수 여사가 말하는 것처럼 만들어놨다는 게 정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이 노출되지 않은 정말 박근혜가 최근에 그 사과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순수한 마음으로라는 표현을 했는데 정말 사회에 물들지 않은 완전 공주였던 박근혜가 그런 사이비 종교를 가진 자들이 온갖 가문이설로 이런 사람들 제주에서 전보로 다니는 사람들 몇 명 알거든요. 근데 상황이 안 좋은 사람들일수록 맞아요. 그걸 많이 믿게 되고요. 네. 믿는 사람들 대부분은 굉장히 영적으로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그 상대에 대한 의심이 없어. 얘가 너의 어머니의 영을 갖고 있는 애니까 잘 따르도록 해. 어떤 의심도 하지 않고 실제로 그런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믿게 되냐면요. 종교적인 영험함이 있으려고 그러면 뭔가 믿게 해주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박근혜는 누가 그 사술로 썼던 우리가 마치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마술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 앞에서 그게 먹히잖아요. 막 없어졌다고 막 이런 것들이 그런 모양을 한번 어느 순간에 보고 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점 보러 갔는데 사실은 저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인데. 맞아요. 요즘에 남자친구랑 헤어졌구나. 들어오자마자. 근데 사실은 그런데 무슨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갈 이유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막 화려하게 잘 꾸미고 다니고요. 세련되게 보이는 젊은 여자친구면은 대부분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 순간에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믿음이 확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눈물이 뚝뚝 떨어지죠. 네. 해봤구나. 그런 것처럼 박근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로 영빨이 있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문제는 최순실의 입장이에요. 만약에 이 사과문 같은 데서 봤을 때 최순실 자체는 종교적인 이야기를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사실 얘들이 종교에 미친 애들이라면 최순실까지도 박근혜 이미 미친 상태고요. 최순실까지도 미친 애들이라면 이렇게 인터뷰 안 합니다.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종교의 신도이기도 하고 나는 그 종교의 어떤 우리 영을 가지신 뭐 하나님은 하나님 또는 어떤 신이면 신의 어떤 힘을 빌어서 해보려고 했다고 하는 게 종교적 신념면에 맞는 거예요. 종교라고 한다면. 근데 그런 걸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숨기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박근혜가 봤을 때는 영빨이 있는 여자지만 이 사람은 그냥 사기꾼인 거예요. 최순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좀 들 때도 있어요. 프리패스라는 게 최순실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단어라고 봐요. 청와대를 들락거릴 때 뭐 비표하면 그냥 들락날락했다라든지 빨간 딱지. 청와대에서 있는 모든 정보를 받아보도록 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프리패스의 개념이거든요. 실제로 군대나 사회를 가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그 높은 사람의 최측근인 사람들이 어떤 규정도 지키지 않고 무사통과하는 우리가 제일 기분 나빠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통경찰들이 신호 위반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국민들한테 법을 지켜달라고 말을 하면서도 걔네들은 법이 있는 거를 아예 지키지 않고 나는 상관없어. 왜? 권력자니까.
그 과정을 최소한 박근혜가 새누리당 대표, 한나라당 대표, 그 후에 또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그리고 박근혜가 대통령 올라가는 시점까지는 최순실이 그걸 누렸단 말이에요. 뒤에서. 얘 어떻게 생각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최순실이 보고 이거 아니에요. 이건 기대하고 결제를 해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순실한테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재밌는 나라였던 거죠. 근데 자기 입장에서는 주위에 과시도 하고 싶었을 거고요. 그럼요. 그리고 사실 최순실의 목적은 정확히 말하면 돈이에요. 지금 재단 만드는 과정도 그렇고 그 재단을 빼먹는 얘기가 수도 없이 나오다가 최근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뭐 그 혼란한 사태에 롯데에서도 삥 뜯으려고 뭐 몇십억.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박근혜라고 하는 정말 농담하는 게 아니고 아바타 맞습니다. 어떤 것도 자기가 결정권이 없는 그냥 박정희의 딸이어서 사람들 앞에 나가면 손만 흔들어주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즐겼던 실제로 한복 입혀놓으면 내가 굉장히 예뻐졌다고 생각해서 그걸 즐겼던 그 박근혜를 정신적으로 이용한 상태에서 박근혜 저 언니를 통해 갖고 내가 어떤 걸 빼먹지 않은 것들이 다 연설문 수정 같은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정권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정보를 하나를 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땅을 산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돈벌이에 급급했던 거죠. 네. 꼼꼼하게 네. 아주 잘 챙기셨다는 게 다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최순실 입장에서는 온갖 계산법이 있을 텐데 내가 몸이 아프고 지금 우리 유라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당장 들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최순실은요, 이제 미르재단이나 K재단 등을 통해서 지금 공식적으로 사실상 소유주인 입장의 그 재산을 이미 포기했을 거예요. 어차피 이건 내 거 안 된다. 그러면 기존에 드러났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숨겨진 부동산만 3천억 원대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위법성이 발견되면 다 몰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은 재산 지키기가 내가 봤을 때는 박근혜에 대한 관심도보다 왜냐하면 박근혜가 독립적 주체의 인격이나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결정도 못 내리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최순실이 박근혜한테 언니 괜찮아 금방 이거 사고나될 거야 언론들이 잠깐 쓸고 지나가겠지 걱정하지 마 하면 헤헤거리고 웃으려자란 말이야. 그래서 예. 그 표정이 밝았군요. 예. 그런데 여기서는 최순실을 대신할 컨트롤 타워가 하나 필요하죠. 근데 그 지점은 어차피 최순실의 오더를 받았던 애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당장 오더가 가지 않아도 박근혜 어느 정도 컨트롤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순실 입장에서는 박근혜에 대한 걱정은 없다. 그렇다면 최순실은 지금 나머지 숨겨져 있는 재산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3천억 원대라는 표현 말고도 뭐 등등등등등 다 포함해 보면 만약에 이게 제대로 수사가 돼서 까발려지면 저는 조 원대 재산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다못해 유경재단 같은 것도 사실 실소유주가 최순실이었다는 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것을 박근령이나 박지만이 언니로부터 떼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그러니까 못 가져왔단 말이에요. 걔들 입장에서 이 재산들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지키지 하는 그 나름대로 최순실 입장에서는 그 생각만 지금 하고 있고 오다를 내리고 있을 거고 뭔가 조치를 하는 이 과정 중에 있을 것이다. 이게 최순실이 재산 지키기가 제가 봤을 땐 70%다 저는 봐요. 하긴 지금 그래서 뭐 회사 명의를 다른 사람 돌리거나 이런 쪽에 먼저 신경을 쓰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가 있습니다. 정윤회입니다. 저희들 분석에 의하면 다른 에피소드 들어보시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 사건의 발단에 정윤회가 있을 것이다라는 일부의 어떤 유명한 정치인의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윤회 보복극? 하하. 그러니까 이게 둘은 부부였지만 사실 뭐 큰 사랑을 나누는 부부가 아니면요. 권력적 관계로 엮여 있는 부부면 최순실 입장에서 처음에 전면에 나설 수 없었고 그만한 깜냥이 안 되니까 정윤회를 대신해서 박근혜의 비서로 실장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처음에 정치 입문할 때. 그리고 4명의 정윤회와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게 문고리 4인방이었고요. 그중에 한 명이 대선 때 교통사고로 죽어요. 지금 현재 3명이 청와대에 들어가 있죠. 근데 최순실이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나 강해지니까 정윤회가 반대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정반대로 최순실 입장에서 우리 남편이 왜 박근혜 대통령에게 나보다 더 가까워지지 않은 일종의 질투심? 그런 것들이 작용해서 결국엔 정윤회가 권력에서 물러났다는 게 분석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정윤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선 실세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책임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국회에 나가야 되는 것도 아니야. 온갖 정치인들이 줄을 대면서 돈도 갖다 주고 그러면서 온갖 이권을 챙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씩은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대통령이 불러요. 자기가 굉장히 어떤 국사의 중요한 인물이나 되는 것처럼 으쓱하고 있는 게 바로 그 권력의 맛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그냥 놓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진짜 권력의 측근들은 과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누가 알아줘야지. 그러니까 사심이 없다면
그냥 묵묵하게 돕고 말 텐데. 근데 얘네들은 그 후광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랑 지난번에 만났는데 다음 연설할 때는 이야기를 분명히 꼭 할 거야. 그 사람이 사실 국정을 조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달콤한 맛을 아는 사람은요, 권력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게 남편이건 부인이건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쟤 때문에 내가 지금 권력에서 떨고져 나왔어 하면 복수를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최순실은 우리 남편이 배신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태블릿 PC의 미스테리가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배신한 게 아닌가 하는 나름 그런 생각을 해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분석도 가능해요. 뭐냐면은 태블릿 PC가 2014년 3월달까지만 들어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최순실이 최근에는 거의 안 썼을 PC. 그러니까 정윤회와 최순실이 사이가 좋았을 때 정윤회 손에 있던 것이 넘어갔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최순실 입장에서는 혹시 우리 남편이? 하고 정윤회를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감옥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최순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라면은 최순실이 감옥에 간다고 해도 가장 형기를 적게 살거나 또는 감옥에 안 갈 방법을 구상할 수 있는데요.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 경찰, 국정원 이런 데까지 다 권력자들이 컨트롤하는 기국이기 때문에 이것은 최순실의 생각일 뿐이에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한들 안 되겠지만 나를 어떻게 중용에 받지 않게끔 만들어줄 어떤 그 세팅을 하는 그 궁리를 할 것이고 실제로 통화를 할 것이고 그래서 그 세팅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쯤 들어오긴 들어와야 돼요. 네, 이런 거에 대한 사실 분명히 두려움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인이 뭐 얘기하더니 전화 통화를 했더니 계속 막 울먹여서 제대로 된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였다라는 얘기를 기사에도 봤는데 분명히 한 번도 이런 거를 경험해 보지 못하다가 이제 드디어 책임을 져야 될 때가 온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최순실과 박근혜의 사기와 어떤 과정은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사실은 최순실의 용발은 이 정도는 예측했어야죠. 진짜 용발. 네. 그러게요. 그 비싼 굿을 했으면 이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문득 그런 생각 해봅니다. 리얼 버라이어티 같은데 미션 걸어갔고요. 아이돌 가수가 리얼 버라이어티에 나와가지고 친구들끼리 서로 간에 시그널 신호 약속을 하고 나서 가요 순위 프로에 나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미션을 지키는 거 있잖아요. 네네. 최순실은 그런 걸 즐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며칠 전에 언니한테 말했던 게 TV의 공식 석상에서의 모두 발언이나 연설로 나올 때 쾌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는 거. 그렇죠. 내가 이번에 뭐 새로 산 신상인데 대통령이 입고 나올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박근혜 바보론도 합당치가 않은 것이 물론 바보이면 대통령직 당연히 내려와야겠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런 프레임은 생길 수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순수했는데 최순실이 나쁜 년 그래서 최순실에게만 단죄를 하고 박근혜는 그냥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만드는 방법이 지금 그들이 가동하고 싶은